요사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죠. 하늘은 그지없이 파랗고 산책하기에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산책도 하시고 독서하시는 계절 만끽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야기 소파 시즌5 김민경의 책다방 두 번째 책 다음 생엔 엄마의 엄마로 태어날게 라는 책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의 표지부터 정말 귀엽기도 하고요. 참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마치 선명수 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림 동화처럼 쉬우면서 감동이 구석구석 숨어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데요. 그런데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데 언제나 같은 장소, 같은 이유로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삶의 여백이라며 선명스님은 이 책을 통해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중요한 열쇠를 알려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동안 깊은 산속에 있는 듯한 착각으로 잠시나마 청정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맛보게 해주었던 책입니다. 우리는 돈도 더 많이 벌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듯 처절하게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무진장 애를 많이 쓰죠. 이 책에서는 어떻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0대 비구니 스님이신 선명 스님이 쓰신 모든 딸들에게 보내는 선명 스님의 마음 편지 같은 책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감동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스님이 비구 스님이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셨을까요? 부모님의 이혼, 엄마를 따라 스님이 되셨고요. 부모의 운명이 나에게 왔을 때 어떻게 그 운명을 맞이하면서 나로 승화를 시켜갔는지, 스님으로서 갈등은 어떻게 감당했을지, 엄마이신 주지 스님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모녀가 함께 출가한 상황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또한 아버지의 원망은 없었을까요? 스님으로서도 게으름도 부리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또 두려움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런 궁금증을 생각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 책은 정말 저한테 더 가깝게 다가왔고 배울 점이 참 많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경험담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저에게도 이렇게 엄마 같은 단아함과 조용한 풍경소리를 들으면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스님이 강원도 평창에 한 분 계십니다. 너무나 큰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시면서 스님의 길을 걷게 되셨는데요. 가족관계를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스님이 출가를 하시면서 전에 남편분이시죠. 거사님으로 호칭은 지금 하시지만 거사님이 걱정이 되셨는지 그 깊은 뜻은 모르겠으나 거사님에게 새로운 부인의 인연을 맺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사님 부부와 두 따님의 충성스러운 지지하에 평창에 자리 잡고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암자를 운영하시는 주지스님이십니다. 스님과 차 한 잔 간절하게 생각나는 시간인데요. 이참에 스님께 메시지 좀 띄워도 될까요? 스님, 제가 곧 스님 뵈러 갈게요. 환하게 맞이해 주실 거죠?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잠시나마 사적인 제 욕심을 부려왔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누군가와 차 한잔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고픈 사람이 계신가요? 네, 계시다고요? 네, 좋습니다. 곁에 이런 사람은 위안이니까요. 우리 음악 하나 듣겠습니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들으실게요.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여러분은 스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는 너무 빠르게 살아가다 보니 문제를 고민할 여유가 없어요. 스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에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여백입니다. 엄청 느린 속도가 능력이고 장점이 되어 우리와는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스님들에게 고민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느리게 사는 분들로부터 힐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이혼, 출가, 엄마를 따라 스님이 된 일. 만일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너 때문에 죽을 수도 없다. 왜 나를 죽지도 못하게 하니? 울면서 어린 나를 때리던 엄마. 때린다고 때리는데 너무나 힘이 없어 마치 버들가지가 스치는 것처럼 느껴졌던 한없이 작았던 엄마. 엄마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했었지요. 어린 오빠와 나를 두고 차마 죽을 수가 없어. 버티고 살던 엄마의 나이를 생각해보니 지금 내 나이쯤이었습니다. 엄마의 목숨값에는 내가 달려 있었고 나의 스님값에는 엄마가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는 이유, 아니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엄마한테 있고 엄마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한테 있다는 건 서로 살게 해주는 또는 서로 붙잡는 힘인 것 같아요. 서로 억센 인연으로 만났지만 서로가 서로를 버텨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음악은 저희 엄마의 생각이 나서 음악을 선곡하게 됐는데요. 평소에 참 흥얼거리셨던 노래입니다. 린의 봄날은 간다. 들어보실게요. 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채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청옷에 짤랑대는 영마차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시려는 그 기약 봄날은 간다. 새가 울면 따라오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얄궂은 그 노래 봄날은 간다. 엄마의 이혼, 부모가 준 운명에 대해서 선명수님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놓을 때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헤어진 후에도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부모가 노력했던 모습을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게, 사랑할 때처럼 최선을 다해 예의를 갖춰 헤어져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이혼을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식으로 겪어야 하는 가장 큰 아픈 고통이니까요. 그 고통을 안고 사는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데요.
부모로서 가장 힘든 점도 있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자식한테 원망 듣는 것처럼 아픈 건 없죠. 부모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우리는 50대가 넘어도 모르는데 말이죠. 스님은 너무 일찍 깨닫고 이 책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요. 김유나의 야생곡 미스터 선샤인의 OST 들으실게요. 바람이 부는 것은 더운 내 맘 사겨주려 계절이 다가도록 나는 내만 태우나 꽃잎 흩날리던 늦봄의 밤 아직 남은 님의 향기 이제 나오시려나 나는 나만 태우나 애달피지는 저 꽃잎처럼 속절없는 늦봄의 밤 이제 나오시려나 나는 내만 태우나 구름 위에 써주는 말그 사람은 멀리 졌다 살아서 맺은 사람의 건 신라 같아 부질없다 꽃지네 꽃이 지네 부는 바람에 꽃 지네 이젠 이 모시려나 나는 그저 해만 태우나 바람이 부는 것은 더운 내 맘 사겨주려 계절이 다가도록 나는 내만 태우나 꽃잎 흩날리던 늦봄의 밤 아직 남은 님의 향기 이제 나오시려나 나는 내만 태우나 스님은 인간관계로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들이 인연에 관한 질문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안 볼 수 없는 인연이 제일 힘들다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
자식, 남편 얘기들을 가장 많이 묻고 힘들어한대요. 스님은 인연복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의견이 부딪혀 싸우게 되면 그 짧은 순간에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화가 나는 대로 싸우고 상대를 이기기 위해 더 상처를 주는 못된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1분만 화를 가라앉히고 한 발짝 물러서서 서로 이해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백을 만들 것인가. 그 선택을 하는 1분은 두 사람 사이에 정해진 인연법이나 운명이 아닌 온전히 나의 의지로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악연이 많으세요? 아니면 좋은 인연이 많으세요? 악연은 내가 만드는 거네요, 결국. 언제 만들게 되는 걸까요?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는 1분 때문에 인연을 악연으로 바꾸는 거래요. 인연폭이 많다는 건 주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죠. 1분을 기억해서 화를 가라앉히고 화를 덜 내고 상대와 좋은 인연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연복이라는 것도 내가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또한 스님의 깨달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스님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고통 역시 똑같을 겁니다. 다만 들어오는 고통은 같지만 내보내는 고통이 다를 것 같아요. 죽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차라리 당신을 위해 살겠다고, 나를 보고 사는 당신을 위해 숨만이라도 쉬겠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죽어버리면 의미 없는 목숨이 기쁨도, 슬픔도, 감정도, 생각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그냥 엄마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만 살자. 기쁨도 행복도 바라지 말고 그냥 숨만 쉬자. 그렇게 마음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건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숨쉴 변명거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숨쉴 변명거리 많겠죠? 너를 위해 살겠다. 여러분, 살아내는 것과 버텨내는 것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살아내는 것은 아무도 없을 때 가능한 거고요. 버텨내는 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티는 실력도 사는 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해석이 잘 안 될 때, 부모로부터 온 운명 때문에 힘들어할 때, 두렵거나 내가 초라해 보이거나 작아 보일 때 아마 이 책은 원초적인 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읽는 것만으로도 그 답을 찾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들으실게요. 언젠가 마주칠 거란 생각은 했어. 한눈에 그냥 알아보았어. 변한 것 같아도 변한 게 없는 너. 가끔 서운하니 예전 그 마음 사라졌단 게, 예전 뜨겁던 약속 버린 게 무색해진대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만 믿어.
뒤로 뒤척일 때도 어느덧 내 손을 잡아준 좋은 사람 생기더라. 우와,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대로 우리는 좋아 보여. 후회는 없는 걸 그 웃음을 믿어봐. 먼 날 또다시 이렇게 마주칠 수 있을까? 그때도 알아볼 수 있을까? 라라라라라라. 이대로 좋아 보여. 이대로 흘러가. 네가 알던 나는 이젠 나도 몰라. 라라라라라라. 살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면서 고민이 꼬리를 물고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해결이 안 되고 누구랑 상담을 해도 소용이 없고 여러분 이런 적 많지요? 이럴 때 나와 깊은 대화를 하고 나 스스로를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책 속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깨달음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 책이 이 책인 것 같아요. 단어 하나, 한 줄 문장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이 책을 통해 한눈에 쏙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여백입니다. 스님들이 상담을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종교인의 기본이 여백이라고 하셨어요. 여백이 있어야 남의 얘기를 다 들어줄 수 있고 여백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채우기만 하면 깨달을 공간이 없는 거죠. 욕심이 너무 많아서 여백이 없으면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어요. 나이 들수록 나의 여백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고민하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또 한 문장으로 꽂히는 문장도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다음 생엔 엄마의 엄마로 태어날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엄마의 엄마로 태어난다면 우리 엄마는 좋아하실지, 좀 싫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면서 또다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리되는 듯합니다.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 풀 수 있는 황금 열쇠를 찾아보시는 책으로 이 책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여백도 꼭 챙겨보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김민경, 연출 운유,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